자, 어깨 좀 쭉 한번 펴봐. 자, 실내도 하자. 자, 교재는 어디를 펴주면 되냐면, 교재는 우리가 어디 한 거였어, 그거? 뒤에 넘겨봐. 210페이지에, 타당도에서 내용 타당도, 그지?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이렇게 요거 했던 거지, 그치? 근데 여기 교재는 조금 이제 우리가 예언 타당도하고 공인 타당도를 두 개로 묶어서 우리는 준거 타당도에서 거기서 둘로 분리시켰지? 근데 여기 교재는 그냥 5개로 쫙 구분을 시켜놨지, 그치? 이해됐어? 한번 여러분 이제 교재는 읽어봐는 쌤이 다 문제까지 정리해줬으니까는 자 교재는 어디 펴주냐면 이제 신뢰도 들어가자. 신뢰도 교재는 자 펴놓고 여기 봐봐. 쌤하고 얘기해. 이제 보충 자료하고 문제 딱 풀고. 보자. 신뢰도, 이제 신뢰라는 표현도 워낙 많이 쓰니까, 그치? 신뢰는 뭐야? 믿음이 가는 거지, 뭐, 그치? 타당도하고는 다르지? 타당하다 그래서, 신뢰한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고, 맞지? 맞나?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다른 거야, 응? 신뢰도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여기 쌤 한번 예를 들어볼게. 저울이 있는데, 응?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어. 근데 아침에 재니까 몸무게가 50kg이야. 근데 밤에 재니까 어때? 70kg인 거야. 이 저울 어떠니? 이거는 신뢰도 없지, 그치? 이 저울은 갖다 버려야지, 그치? 이런 거 갖고 평가하면 안 되지, 그치? 신뢰도라는 게 이런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교재 프린트 봐봐. 프린트. 읽어봐봐. 한 검사가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반복 실시되었을 때 점수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정도. 그치? 거기 일관성 있게, 거기 딱 동그라미 쳐봐. 맞지? 일관성 있게. 응? 이거는 일관성이 없잖아. 그치? 맞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또 읽어봐. 평가 도구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가,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얘기됐지? 근데 밑에 오차가, 무슨 오차가 있어? 무선 오차하고 체계적 오차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무선 오차 줄 치고 체계적 오차 줄 쳐봐봐. 무선 오차라는 건 채점하는 사람이 무심코, 그치? 무심코 이루어지는 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뢰도에 영향을 줘, 그치? 근데 체계적 오차는 어때? 이거는, 그치? 검사자가 모두 동일하게, 그치? 적용하는 오차. 신뢰도의 문제는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자. 근데 지금 이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제 오차를 얘기하잖아. 그치? 오차가 이렇게 크면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고, 오차가 없으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겠지. 뭐 신뢰도와 오차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아니겠어? 근데 오차를 어떻게 나누는 거지? 무선 오차하고 체계적 오차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그냥 들어. 무선 오차라는 거는 채점자가 저지르는 오차,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어? 뭐가 있을까? 무슨 오차에? 평가도구에 있어서, 응? 평가도구에 있어서 어때? 뭐 대표적인 채점자가 저지르는 오차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저런 거 있겠지 뭐. 시력이 안 좋아. 그래 점수를 채점하는데 0, 그지? 1번을 5번으로 못 채점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지? 아, 그 점수를 어떻게 믿어, 그지? 맞다. 근데 체계적인 오차는 뭐야? 그 시험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채점자들이 다 같이 저지르는 오차야.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채점자 하는 사람이 모두가 함께 저지르는 오차 중에 뭐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얼핏 생각이 안 나네? 채점자가 공통으로 모두 함께 저지르는 오차, 그치? 그건 개인이 아니라 이건 전체 단체 이제 오차잖아, 그치? 그럼 이 오차는 사실 이거는 오차를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냥 통용이 되는 거잖아. 여기 봐봐. 이런 논리 아닌가? 우리가 전부 다 애꾸야. 눈 하나가 없고 전부 다 애꾸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오차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오차, 애꾸는 어때? 정상이지. 신뢰하는 사람이지, 그치?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모두가 함께 저지른 오차는 신뢰성이 영향이 없는 거지, 그치? 그 대신 이제 채점자 개인적인 오차는 이건 영향을 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오차는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얘기한다는 거. 자, 근데 밑에 보자. 보면.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측정의 표준 오차에 의한 방법, 지능이나 성적 등 측정 방법을 같은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해서 일관성을 확인하는 걸 얘기한다. 자, 그거보다 이제 그 밑에 봐봐. 두 검사의 상관계에서 의한 방법에서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지. 그건 뭐냐면, 머리 들어. 자, 스미기 듣고 이해해. 자, 이 뭐냐면, 지금 신뢰도 검사 중에서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이렇게 지금 있잖아.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평가 대상 집단이 있어. 그러면 하나의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야. 됐지? 근데 똑같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을 똑같이 이동시켜 놓고 일정 시간을 줬다가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또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같으면 어때? 이 평가 방법은 신뢰도가 높은 거지. 근데 결과치가 너무 상이하게 나왔으면 어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야? 얘기해봐.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평가 방법을 통해서 2번 반복시켜서 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됐어? 자, 오른쪽 읽어봐. 자, 이제 읽어. 뭐라고 돼 있어? 한 검사를 같은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얻은 점수로 신뢰도의 상관계수를 측정한다. 이게 재검사 신뢰도라는 거야. 얘기됐어? 자,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보자. 여기 봐봐. 이제 동형검사 신뢰도는 뭐냐. 자, 이것도 좀 잠깐 이해시켜 줄게. 자. 이건 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야. 뭐냐면, 동형이라는 거는 똑같은 형태의 시험이 있어. 똑같은 시험에. 근데 이거를, 그지, 하나의 집단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 하나의 집단을 놓고 요 방법으로 평가해보고 요 방법으로 평가해보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요걸 2번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결과치를 가지고 신뢰도를 판단하는 거지. 재검사 신뢰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지, 그치? 아무래도 같은 집단을 놓고 한 번 검사하는 것보다 2번 검사, 동형으로 검사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어때? 2번 걸을 수 있잖아, 그치? 이해됐어? 자, 이제 오른쪽 읽어봐. 읽어. 2개의 동형 검사를 같은 집단에 동시에 2번 실시하는 거 이해돼? 맞지? 그러니까 재검사 신뢰도보다는 좀 더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맞나? 근데 여기 좀 보자. 그럼 밑에 반분 검사 신뢰도는 또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요건 또 요거야. 자, 있으면 또 쉽게 또 얘기해 줄게. 야,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되면 시험을 2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하지 말고 반분하자는 거야. 뭐냐면, 봐봐. 하나의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한 집단을 평가했어. 근데 요 시험지를 둘로 나누는 거야, 요거를 2로 분리시켜서 테스트하는 거야. 반분. 그치? 요걸 2로 문항을 다시 배치시켜서 테스트 해보자는 거지. 이 반분 검사 신뢰도는 이 동형 검사 신뢰도의 보완책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자, 또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한 개 검사를 한 집단에 실시한 후 검사 문항을 2개 동형 검사로 분리해서, 그치? 이해됐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이런 얘기지. 한번 테스트 했는데 하나 시험지 가지고 테스트 했어, 그치? 근데 이걸 이제 똑같은 집단을 놓고 시험을 2개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쪼개서 2개를 나누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재검사 신뢰도가 제일 쉬운 방법일 거야, 그치?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집단 2번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동형검사 신뢰도가 나왔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그치? 그래서 반분 검사 신뢰도라는 게 나온 거야. 응? 아야, 문제 쪼개라, 쪼개, 그치? 뭘 2개 만드냐, 그치? 쪼개서 해, 쪼개서, 그치? 이해됐어?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야?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는 바로 읽어. 검사 속의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 문항이 있잖아. 그 하나를 독립적인 걸로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항마다 합치도를 보는 거야. 응? 근데 이거는 너무 세분화되지 않니?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는 이거는 좀 안 쓰는 방법은 맞아. 응? 이건 너무나 문제수가 한 40문제 되면 어떻게 문항을 다 구분시켜서 해야 되잖아, 그치? 이것까지는 너무, 그치? 신뢰도 측정하기엔 너무 작업이 복잡해. 응? 여기까지 일단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이제 스마하고 이제 챙겨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이제 검사 방법은 이제 이렇게 있어, 그치?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검사 신뢰도가 어떤 방법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평가 방법에 있어서, 평가 도구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 부분이 이제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그 밑에 봐봐. 자, 하나씩 이제 체크해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일단, 문항수를 많이 한다. 맞지? 이해하는 거야. 문항수 많이 하면 어때? 그만큼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지.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자. 10문제 가지고 평가한 거하고 100문제 갖고 평가한 거 어느 게 신뢰도가 높아?
백문제가 낫지, 백문제가. 그치? 백문제 갖고 평가하는 게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지. 그치?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 두 번째, 또. 객관식에서 선택지 수를 많이 한다. 그치?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아니라 1번에서 5번까지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좀 더 신뢰도가 있잖아. 답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그치? 찍어서 될 확률이 낮잖아. 사지선다는 25%인데 오지선다는 20%잖아. 찍는 확률이. 그치? 그 신뢰도가 반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뭐. 그치? 그 다음에 또 내용 골고루 출제한다. 문항 난이도 50% 유지한다. 능력이 다른 집단을 선택한다. 검사 시간을 충분히 준다. 다 이해됐어? 이해할 부분들이 있지. 그 밑에 줄 쳐봐.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임.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잠깐 여기 좀 보자. 자, 여기 좀 잠깐 설명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로 확인할게요. 그거는 아니요, 객관도하고 실용도까지 다 보고 얘기하자. 자, 여기 좀 보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 신뢰도가 없는 타당도는 존재할 수 없지. 맞지?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 타당도가 있을 수는 없잖아.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타당해? 그러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야. 그치? 얘가 꼭 있어야 이건 되는 거잖아. 필요 조건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 근데 또 반면에 봐봐.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타당도가 꼭 높은 건 아니지. 낮을 수 있잖아. 아까 얘기해 줬잖아. 시험을 결과를 6번을 봤는데 결과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어. 신뢰도 높잖아. 근데 이 문항들의 이 시험의 타당도는 어때? 물론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잖아. 타당치 않은 거 갖고 똑같이 시험을 했으면 어떻게 돼? 신뢰도는 높지, 그죠? 근데 타당치 않은 거 갖고 있으니까 타당도는 낮을 수가 있잖아, 그죠? 필요 조건이지만은 꼭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건 아닌 거지, 그치? 맞나? 그 말기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겨봐. 뒷장을 넘겨서 이제 객관도하고 실용도 좀 보자. 응? 객관도는 딱 하나만 보면, 실용도가 딱 하나씩 보면 돼. 자, 머리 들어. 여기서 이제 객관도는 뭐고 실용도는 뭐냐면, 여기다 객관도는 저거야. 채점하는 사람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누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평가를 한 결과를 채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들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 딱 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채점자의 신뢰도. 응? 됐어? 채점자. 딱 동그라미 쳐줘. 채점자의 신뢰도, 10채 동안 신뢰도, 그건 가볍게 읽고. 그럼 실용도 봐봐, 실용도. 실용도는 여기 들어봐봐. 실용도는 뭐에 대한 실용도야? 이 평가 도구의 실용도. 이 중에서, 이 평가 도구 중에서 실용도가 높은 게 어느 거야? 이 네 세 개 중에 실용도가 제일 높은 신뢰 검사하는 도구는 어느 게 좋을까? 선생님 봤을 때 실용도를 따지면 얘는 시간과 돈이 전략이 되지만 신뢰도가 좀 내려가잖아. 얘는 어때? 신뢰도는 높은데 요건 어떨까?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잖아. 얘 반분 검사 신뢰도 요게 어때? 요게 실용도가 높지 않겠니? 시간도 적당히, 그치? 줄여주면서 신뢰도도 적당히 잡아주고, 그치? 그러니까 요게 실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요거는 뭐에 대한 실용도라고? 평가도구 이의 실용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교재, 프린트 봐봐. 거기 줄 쳐봐. 검사 도구가, 거기 딱 줄 쳐.
검사 도구가 경비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도를 밝히는 거. 됐나? 자, 이제 맞아 문제 정리하고 끝내자. 자, 뒤쪽 넘기자. 맞아 문제 정리하자. 12번 문제 답 찾아봐. 아니 11번 문제도 먼저 할까? 11번 문제 아까 답이 4번이라 그랬는데 1번도 한번 들여다봐봐. 신뢰도는 한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그지 점등으로 하는 정독로 측정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형의 검사 도구 2개를 가지고 동일 집단에서 2번 실시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한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아까 동형검사 신뢰도가 어떤 거라 그랬지? 한 집단을 놓고 2개의 동형시험을 가지고, 그치? 요걸 2번 실시해서 얻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세 번째는 뭐야?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 도구를 2 부분으로 나누어 이들의, 그치? 하나의, 요거지?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둘로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 2번째, 그치? 얘기 다 이해됐어? 자, 내 12번 찾아봐. 몇 번 답일까? 찾았어? 몇 번? 3번이지? 3번. 그치? 에이, 범위를 넓히면 아무래도, 그치? 신뢰도가 떨어지지, 그치? 13번 문제도 찾아봐. (13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일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리을이 아니지. 금방 위에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없지 뭐. 리을 안 들어가면 2번밖에 없잖아. 나머지 이거 참고해봐. 자, 뒤장 또 넘겨. 자, 14번 문제 찾아봐. 어느 게 답일까? 찾았어? 몇 번? 4번이 틀렸지? 4번이 어디가 틀렸어? 그치. 아까 객관도는 누구의 객관도라 그랬어? 채점자. 그치? 여기서 평가 대상자를 하는 게 객관도가 아니잖아. 채점자의 기준이었지, 그치? 그잖아. 그치? 자, 15번 문제 마지막 체크해봐.
찾았어? 몇 번다? 1번? 1번 어때? 한 검사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특성 성질, 거기 줄 쳐봐. 정의되지 않는 특성이나 성질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 그건 정의된 게 아니잖아. 구인 맞는 거 아니야? 구인 타당도가 그런 거였잖아. 그잖아. 몇 번? 4번이 틀렸지. 왜? 실용도를 뭐라고 해놨니? 학습을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아니. 저기 실용도라는 게 뭔 실용도라 그랬어? 검사 도구가 실용적이냐 이걸 측정하는 게 실용도잖아. 그제? 아니 금방 검사 도구가 그게 얼마만큼 실용적인가 이걸 따지는 게 실용도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학습을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 그치? 그 관점은 아니고. 응? 얘기됐어? 근데 실용도는 4번과 같은 거는 말릴 수가 있지, 말이. 그치? 그건 좀 잘 결정해야 돼. 그럼 검사 도구가 돈이 얼마나 드니, 시간이 얼마나 드니, 이런 걸 실용도라 그랬지. 지금 검사 도구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얘기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자. 교재에서 205페이지 봐봐. 신뢰도에서 이번에 추정 방법 재검사 신뢰도 줄 치고, 자, 재검사 신뢰도는 아까 얘기했지? 근데 밑에 장단점 박스를 들여다봐봐. 그 장단점에서 장점에서 마지막 네 번째 줄 쳐봐. 같은 날 검사와 재검사 시시에 매일 변화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단점 오른쪽에 세 번째 줄 쳐. 전후 검사실에서 여러 가지 조건, 그치? 동기 상태, 수험 태도, 검사 지시, 검사 시간 등을 동일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그건 좀 장단점 하나씩만 챙겨. 자, 뒷장 넘겨봐. 동형검사 신뢰도. 역시 장단점으로 와봐. 장점에서 두 번째 줄 쳐봐. 기억 및 연습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단점엔 두 번째 줄 쳐봐. 두 검사의 동형성 여부에 따라 신뢰도가 달리 추정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검사 도구 제작 능력에 따라 신뢰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 근데 반분신분도. 자, 반분신분도는 아까 얘기한 게 장단점은 없고, 그치? 오른쪽 4번으로 와봐. 문항 내적 합치도. 여기는 장단점 구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치? 두 가지 장단점만 정리 좀 잘 해놔. 얘기됐어? 자, 여기 지금 정리가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뒷장 넘겨봐봐. 이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타당도도 다 했고, 자, 실용도 객관도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자. 이제 216페이지에 이제 문항 분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여기서 스마하고 이제 그 전에 좀 먼저 보충 자료를 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자, 보충 자료를 먼저 펴봐.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이걸 좀 해야 돼. 평가 도구의 제작도 좀 하고. 자, 여기 보자. 평가 도구의 제작, 요거까지를 하자. 그리고 이제 문항 분석을 보자. 요건 또 무슨 얘기냐. 자, 머리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스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교육행정직에서 절대적으로 문제 나오는데, 교육행정 파트지? 교육심리제, 교육사회학이제, 교육철학이제, 그치?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와? 전체 7, 80%가 여기서 나와. 응? 그리고 이제 교육사, 응?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그치?
그 다음에 교육공학, 뭐 이런 상담,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20-30%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파트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교육평가 파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 한 문제 전후잖아. 그치? 안 나올 때도 있고. 올해는 여기서 안 나왔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수가 작은 파트들은 쌤이 이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줄여줄까? 그치? 근데 그런 좀 갈등이 많이 걸려. 그래서 지금 쌤이 줄인다고 좀 줄이는데도, 이제 그래도 해야 될 건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시험 임박해지면, 시험 임박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이 파트를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막 안 돼 할 거잖아. 그치? 그때는 이 파트에서는 문제 중심으로만 끝내버려. 요 파트에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쫙 끝내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쌤 예상 문제 뽑아주면 이제 그것만 연습을 해. 근데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처럼 교육학을 뭐 요즘은 임용시험도 주관시로 바뀌어서 그렇다마는 옛날에 객관시험 볼 때는 임용시험은 교육학하고 전공 이렇게 구분을 시켜가지고 사실 교육학 한 과목만 공부하는 형태였어. 전공은 뭐 각자 갖고 있는 전공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몇 과목 공부해? 5과목 공부하잖아. 5과목에서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 파트는 5과목에서 또 좁혀서 한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슬림하게 할 필요는 있어. 근데 지금은 쌤이 이렇게 정리해줘도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쭉 이제 내가 시험 임박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는, 막 지금 교재 있는 거 막 이론 같은 거 암기하지 말고 문제 중심으로 쫙 체크하고 어때? 그냥 끝내고 말아야 되겠지. 그 대신 요 네 파트는 어때? 네 파트는 이론하고 문제를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좀 리듬을 잡아. 그게 맞아. 그리고 보면, 올해도 어때? 올해도 내년에도 교육학은 어떨 것 같아? 출제 수준이? 올해랑 별로 차이가 없을 거야. 그래서 교육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시하잖아. 그치? 내년에도 그럴 거야. 응? 뭐 커다란 어떤, 그치? 획기적이지 않은다면 왜 그런 것 같으니? 왜 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 이게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봐봐. 아까 쌤이 금방 얘기한 대로, 임용시험에서 교육학 문제가 객관식이었던 때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공무원 시험도 이 문제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학을 시험 보는 학생들은 임용시험에서 나온 교육학 문제 중에서 아주 어려운 걸 빼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학 문제는 어땠을까? 아무래도 이게 그대로 들어오니까 어려웠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임용시험의 교육학이 주관시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가 공무원 시험으로 넘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누굴 위해서 출제하는 거야?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행정직 시험을 보는 공무원 응시생을 대상으로 딱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했던 문제하고는 다르지, 성향이. 그치?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재작년에 어느 도라고 쌤이 얘기를 못해. 어느 도라는 얘기는 못하고 학원으로 이제 전화가 왔어. 우리 학원에서 출제를 좀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 의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정기 이런 시험이 아니라 임시로 보는 시험들이 있어. 시도별로. 그걸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좀 뚝 떨어진 데서 부탁을 하면, 그치? 좀 이렇게 연관성이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그 도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그래서 의뢰가 왔어. 그래서 그 중에 교육학원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문제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상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 시험을 보는 대상이 누구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 그리고
쭉 이제 목차 꺼내놓고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대상에 맞춰서 문항수 조절을 하겠지, 먼저. 그치? 요 파트는 문제 몇 개 내야겠다. 이런 걸 먼저 설정을 하게 되더라고. 응? 그래서 그 대상이 되니까, 이 파트는 굳이 물어봐도, 그치? 연관이 없는 파트인데, 공무원이 사실은 학생을 평가하는 이 도구에 대해서 신뢰도 타당도 이거 따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그치? 공무원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학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파트에 대한 지식은 그냥 말기 정도 알아들으면 된 거지, 그치? 이들이 어떤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어떻게 돼? 좀 이렇게 안 하게 되지, 그치? 그 대신에 이제 관련된 쪽의 분야라면 그거는 문제 배정을 뭐 2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배정을 하게 되잖아. 그치? 집중적으로 묻자.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근에 쉽게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하는 사람을 누가 해? 객관식 이 교육학 문제를?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막 교육학의 어떤 임용시험에 그 담당했던 그런 교수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얕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교육학은 예전 기출문제를 놓지 말고 최근에 한 1, 2년, 2, 3년 요 기준으로 해서 문제 난이도를 분석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예전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온 거 있었던 7급 문제 이런 건 좀 어렵잖아, 그치? 선생님도 지금 풀어주는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최근의 문제의 의미를 좀 많이 두는 게 좋지,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자, 요거 얘기하자. 요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야. 자, 평가 도구의 제작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좀 봐봐. 평가 방법이 뭐였지? 이 방법하고 도구는 좀 다르지? 평가 방법은 아까 뭐였었어? 아까 처음에 심심할 때 있잖아. 기준, 지향평가, 상대평가, 또 준거, 절대평가, 또 성장, 지향평가, 또 능력, 지향평가. 이것들이 이제 평가 방법이잖아. 평가 도구는 뭐야? 평가 도구는 문제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예를 들어 상대평가로 할 건가 절대평가로 할 건가 해도 시험지 어떤 유형이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 객관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주관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뭐 절대든 상대든 간에 그 유형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방법하고 도구는 다른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객관식, 주관식이라면 팍팍 알아듣잖아, 그치? 근데 여긴 뭐라고 해놨어? 박스 봐봐. 선택형, 선다형, 이게 객관식 형태야. 또 서다형, 주관형, 서술형, 이게 이제 주관식 패턴이라는 거지, 그치? 용어를 조금 알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머지는 다 이해돼. 처음에 특징 봐봐. 자유도 봐봐. 선택형은 좁지 않니? 그 안에서 찝어내는 거니까. 주관식은 어때? 넓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거니까, 그치? 또, 특징. 문항이 요구하는 지식에서만 반응. 요구 지식 플러스 문장 구성력, 표현력 함께. 강조점, 정확한 지식, 종합적 이해, 객관도 높고 낮음, 출제 소요 시간 많음, 적음, 채점 소요 시간 적음, 많음. 됐나? 이거는 뭐 이해하고 말 게 없잖아, 그치?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자, 문제 풀자. 이건 바로 문제 풀자. 자, 뒤져 넘겨봐. 자, 1번 답 찾아봐. 세 문제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서 결정을 하자. 1번 문제. 됐어? 몇 번 답? 몇 번?
선택형이라면 얘들아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시험에 장점이 아닌 게 오는 거예요. 1번이지 뭐. 어? 왜? 아니 여기 봐봐.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대땅 쉬워. 어떻게 쉬워? 이렇게 만들면 돼.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빈부격차에 대해서 써보세요. 백자내로. 대땅 쉽잖아. 객관식은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1번, 2번, 3번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들지, 그치? 그렇지 않아? 문제 쉽게 내는 건 싸. 아무래도 그냥 한 문제 주세요. 그러면 던져주면 되잖아. 그치? 맞나? 1번이 틀렸지. 2번 문제 찾아봐. 이것도 답 금방 나오지 않니? 몇 번? 2번. 이것도 됐지? 지금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3번 문제 찾아봐. 4번 답이 잘렸다. 그치? 스미 타이프 치면 4번이 날아갔나 봐. 자, 1, 2, 3 중에 답이 있어. 찾아봐. 근데 이런 거는 뭐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그냥 푸는 거야. 몇 번 답일 것 같아? 1번은 어떠니? 채점자의 주관이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아야 된다. 이거 맞지? 2번은 어때? 답안 작성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답안 작성자의 이름과 변호를 답안지와 분리해서 채점해야 된다. 그치? 이게 아무래도 주관식에선 그렇지 뭐. 그치? 여기 봐봐. 주관식은 그럴 수 있는 게, 여기 잠깐 보자. 주관식은 어떻게 채점해야 돼? 채점 방법이? 객관식은 1번에 2번, 2번에 3 이거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어때? 주관이 들어갈 게 없잖아. 그치?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주관식은 글을 다 읽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름이 띡이 있어. 그러면 어때? 이거는 영향을 받지. 그치? 평소에 여러분 봐라. 대학교 다니면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중에서도 예쁜 애가 있고 미운 애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예뻐하는 애가 있으면은 딱 시험 중간고사 봤는데 이름 딱 예쁜 애 이름이 있어. 그럼 아무래도 이 답안지 내용이 예뻐 보이지. 그치? 글도 예쁘게 써요. 그치? 근데 미운 애가 있어. 그러면 어때?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얘는 인생 꼬인 것처럼 보이지. 그치?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쓰나. 그치? 이게 있잖아. 그치? 가려야지. 그치? 맞지? 3번이 왜 틀렸지? 봐봐.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안지를 평가 문항별로 채점하지 않고 답안 작성자 단위로 채점해. 이거 뒤집어져야 되지 않니? 신뢰도가 높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답안지를 평가 문항별로 채점해야지. 그치? 답안 작성장 단위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위에서 읽었던 주관이 들어가잖아. 그치? 이 신뢰도가 꽝이지.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3번. 얘기됐어? 우리가 평가 도구의 어떤, 그치? 평가 도구의 어떤 주관식, 객관식, 시험도 가볍게 이렇게 좀 체크해 놔. 자, 이제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자. 자, 교재 216페이지를 펴봐봐. 문항 분석. 자,
어깨 좀 한번 쭉 필까? 자, 그리고 가자. 내일은 1도까지 떨어진대지, 그치? 야, 근데 갑자기 왜 이러냐? 날씨가, 그치? 근데 또 주말에, 일요일 날 또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또 많이 올라가지. 일요일 날은 9도, 10도? 15도? 그러면 또 따뜻한 날씨 되지, 그치? 아니, 내일은 왜 갑자기 1도까지 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비도 안 왔고, 그치? 아무것도 안 왔는데? 왜 그래, 그치? 선생님, 배추 걱정돼, 그치? 선생님, 텃밭에 있는 배추가, 그치? 잘 자라야 되는데, 얼면 어떡하냐, 그치? 미쳤어, 새끼들이, 그치? 그전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갔다 왔거든. 응? 걱정이 돼가지고, 쌤이 이제 이제 텃밭에 배추 기르잖아, 그치?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탱탱해. 응? 그래서 이제 알이 이제 제법 뱄더라고. 그래서 김장은 한 11월 20일쯤에 김장 하려고 그러거든. 20일이면 다다음 주잖아, 그치? 근데 저거 얼어버리면 어떡해, 그치? 근데 돈으로 따지면 별건 아니야, 그치? 배추 한 30포기면 얼마야, 돈으로? 배추 30포기를 사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비싸지 않아, 사실은. 뭐, 이렇게, 집에서 전부 다 절여서 오는 거 사서들 김장들 하시잖아, 그치? 집에서 배추 절이고 그런 엄마 많지 않잖아, 그치? 다 이렇게 박스에 절인 거 가져와서 양념해서 이렇게 김장들 하시잖니, 그치? 근데 그 박스로 사잖아. 30포기 사면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이면 30포기 사. 좋은 거 사, 좋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15만 원, 2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 그치? 30포기인데 이거 생각 비교해봐. 이거 30포기 기르려는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봐. 이거 돈이 싼 거지, 그치? 그래서 배추에 대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스미 왜 이렇게 애달파는 거야? 야, 진짜 그게 있더라고. 뭐냐면 내가 기른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애정이가, 애정이. 그리고 내가 기른 건 내가 먹잖아. 그러면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맛에는 별론데 내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 맛이 더 증폭이 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밭에서 뭐 이렇게 작물 하나가 이렇게 죽어 있잖아. 와, 그 속상함이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 얘들아. 솔직한 얘기, 무 하나 죽은 거 어때, 얘들아? 무 한 뿌리가 이렇게 죽었어. 어떤 이거 별거 아니잖아. 무 하나에 얼마야? 1, 2천 원 하잖아, 그치? 근데 그 아픔은 어떤 1, 2천 원 아픔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쌤한테 가장 소중한 게 쌤 자식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누구야? 초코, 강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야? 배무추야. 응? 그 초코 밑에 애정이 배하고 무, 이런 거, 배추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쌤이 이제 밤늦게까지 또 수업을 했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눈이 떠서 거기 갔다니까, 밭에. 밭에 가서 어떡하냐? 다 얼었나 안 얼었나 다 보고, 그치? 물 주고. 배추는 요즘 물 주면 안 되는데, 또 상추 이런 걸 기르니까, 그치? 거기다 물 주고 그러고 온 거야. 내일 아침에 어떡하냐? 한 1도면 올 것 같지 않니? 우리 물이 보통 몇 도에 열지? 새벽에는 올 것 같으지, 그치? 영하에서 0도에서만 여는 건 어느 것 같지는 않아, 그치? 한 3, 4도에서 올지 않나? 그치? 3, 4도에 올 것 같아. 어씨. 다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치? 저 속상해서, 그치? 진짜로.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치? 미쳤어,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아는 이제 형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 형님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형이야. 응? 근데 어제, 어제 선생님이 야간 수업하다 잠깐 나가서 전화 받은 거 있잖아. 니는 알지? 지금 수업하다 말고 전화벨 울려서 잠깐 나갔다 왔잖아. 얘들아, 어제 선생님 그랬잖아. 관심이 없어?
이것들이, 그지? 어제 그 형이 전화 온 거야, 9시에. 응? 있는 게 돈밖에 없는 형이야. 응? 대체. 근데 왜 전화했는 줄 아니?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슬픈 목소리야. 그래서 왜 형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그 형님도 거기 별장이 있어. 응? 저기 포천 쪽에 별장이 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엄청난 별장을 짓고 잘 살아. 응? 집은 이제 서울 남산인데 거기 혼자 이제 들어가서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그 별장.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냐? 그 별장이니까 밭에 잔디가 엄청나게 비싼 잔디 나무들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어마어마해. 응? 근데 거기 잔디를 파헤치고 그 옆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맞는 거지, 얘들아. 그치? 생각을 해봐라. 으리으리한 별장인데 오늘 갑자기 옆에 보니까 텃밭, 배, 무추, 이런 게 있는 거야. 매치가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심심해서 이제 기르는 거야. 응? 근데 이 무가 한 30개를 심었거든. 저번에 가보니까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어떠니, 그치? 어제 이제 다 파헤치고, 응?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야. 응? 근데 그 목소리가, 응? 난 진짜 무슨 가족 중에 뭐 누군가, 그치? 응?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 너 순간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니? 요즘 이태원 때문에 뭐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누가 또 죽었나, 그치? 순간 딱 그 생각 확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왜 형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누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그치?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 거 아니야? 미쳤어, 진짜 사람 놀래게 하게, 그치? 아니, 나는 누가 다쳤는 줄 알았지, 그치? 응? 그랬더니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상심해서 전화하신 거야. 선생님하고 이제 텃밭을 같이 시작을 했거든. 선생님은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그 형님은 이제 그 별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서로 전화 통하면서 어떻게 배추 잘 자라냐, 무 잘 자라냐 이래가면서 서로 이제 안부 인사를 하거든. 참, 그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 정말 자식 같았는데, 무가, 그지? 걔네들이 다 죽었다고, 그지? 그래서 참, 남의 일 같지 않다, 그지?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니, 그지? 근데 진짜 농부들이 진짜 그래. 선생님도 요즘 그것도 공감해. 농부들이 막 이렇게 쌀 가격 떨어지고 막 그러면 어떡해? 막 쌀 엎어버리잖아. 트레일러 갖다, 그치? 그때 농부들이 막 울잖아, 그치? 정말 그 느낌은 선생님 요즘 알겠더라니까. 선생님도 진짜 슬플 것 같아, 응? 진짜 그렇더라, 응? 무사하겠지? 무사할 거야, 그치? 내일 아침에 테니스 치료 가기 전에 한번 들려봐야지. 저건 어때? 담요 갖다 담요 덮어주면? 선생님이 그 생각은 좀 해봤거든? 내일 아침에 갈 때 새벽에 배추에다 담요 덮어놓고 오면 어때? 비닐로? 비닐 같은 걸로? 비닐 없는데? 그럼 지금 비닐 파는 데 없잖아. 지금은 다 문 닫을 거 아니야. 여기 주변에 철문점 본 사람이 있니? 그 비닐 철문점에서 팔잖아. 두들겨서 문 열라고 하면 열지 않을래나? 그치? 그래도 비닐 사다가 전때 들어갈 때 덮어주고 갈까? 내일 아침보다 지금 집에 가서 담요 갖다 덮은 거 비닐 갖다 덮은 그게 괜찮긴 하겠다. 그치? 그치?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럼 선생님 집사람 미쳤다 그럴까? 그치? 그치? 지금 담요 들고 가자 그러면 어떡할까? 그치? 선생님 집사람이 미쳤어. 그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참. 근데 진짜 재밌어, 텃밭이. 진짜 재밌네. 응? 그게, 하여튼 재밌어, 얘들아. 응? 그래서 나오는 거 이렇게, 상추, 당근, 총각김치, 상추, 그 다음에 파, 좀 심은 게, 배추, 무, 이렇게 심었거든? 근데 거기 이제 쭉 자라면서 이렇게 따다 먹잖아. 그지? 진짜 재밌어. 너희들도 나중에 좀 나이 먹고 그러면은 꼭 한번 해봐봐. 응? 그랬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응?
자, 여기 보자. 자, 문항 분석하자. 요번에는 문항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잠깐 봐봐. 들어봐. 이제 우리가 평가 방법이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평가 도구를 만들었잖아. 그치? 이 평가 도구 만드는 데는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그치? 관점을 잘 비교해야 되는 뭐였죠?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런 거 배려하고. 근데 이제 봐봐. 평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 평가 도구 안에 문항이 있잖아. 뭐 객관식 시험에서 1번에 20번 같은 게 문항이 있잖아. 그치?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문항이 있잖아. 그러면 요 이제 문항에 대한 배치를 또 해야 되잖아. 그치?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처음에 뭘 따져야 될까? 우리 이 20문제를 문항을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뭐 따질까? 난이도를 좀 따져야 되지 않았니? 문항 난이도. 문항 난이도를 문항 곤란도라고도 해. 맞지? 이거 따져서 배치해야 되잖아. 문제가 너무 쉽게 너무 어렵게 배치되면 안 되잖아. 그치? 보충 자료 봐봐. 보충 자료. 문항 난이도, 문항 곤란도, 한 문장이 어렵고 쉬운 정도를 지수로 나타냄. 공식 줄 쳐봐. 그 공식은 문항 난이도에서는 조금 그치? 기억하는 게 좋아. 뭐라고 돼 있어? P. 이게 난이도야? 기억이 뭐지? 요거예요. 문항의 정답자 수. 총 응시자. 곱하기 100. 그 기억에 들어가는 게 문항의 정답자 수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게 문항 난이도를 측정하는 공식인 거야. 난이도는 0에서 100이고 P가 어떨수록 쉬운 문항이지? 높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야. 응? 그치? 높을수록 쉬운 문제이지, 그치? 아니, 여기 봐봐. 높다는 거는 P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가 분자가 이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가 많으면 P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자 수가 많은 건 쉬운 문제일 수 있는 거지, 뭐, 그치? 이해됐어? 그리고 밑에 봐. 몇 퍼센트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냐면 50%일 때. 그러니까 50%가 돼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야. 그리고 옆에 써봐. 그리고 옆에도 하나 더 써봐. 잠깐 머리 들어보자. 이게 P가 50%가 나올 때 가장 이상적인데, 옆에다 쓰는 게 되게 난이도는 어때? 20%에서 80% 요 사이. 요걸로 일반적으로 그치 배열시키는 게 맞지. 그치? 20에서 80% 사이의 문항을 배열시키는 게 좋아. 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 문항 변별도, 그치? 문항 변별도 읽어보자.
피험자 시험 전에 능력을 변별하는 점수, 능력을 변별하는 점수를 변별도라고 그래. 공식은 자, DI 공식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상위자 중 정답 자수, 응? 마이너스 하위 정답 자수. 그러니까 니은에는 상위자 중 정답자수, 그 다음에 하위자 중 정답지수, 그치? 그리고 나누기 2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변별도. 이건 됐어? 근데 봐봐, 그 밑에 봐봐. 그러니까 상위자 중 정답자 수 전원이, 상위자가 이제 전원이 정답이고, 하위자 전원이 오답인 경우는 변별도는 1이야. 응?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변별도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 여기 봐봐. 변별도는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까지, 그치?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는 거야. 응? 여기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변별도의 구분표가 돼. 근데 이게 여기 보자. 상위 정답자 수가 다고 이게 하위 정답자 수가 0이면 1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1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야. 반대면 마이너스 1로 보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봐봐. DI가 1에 갈수록 좋은 문항이지, 좋은 문항, 그치? DI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문항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3번의 문항 반응 분포를 보자. 일단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봐. 답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답자를 50% 학생이 선택, 나머지 골고루 분포하는 게 제일 좋다. 옆에다 써봐. 자, 옆에다 한번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써봐. 답지의 오답이 얼마나 오답으로 매력이 있으며, 다시 답지의 오답이 얼마나 오답으로 매력이 있으며, 정답은 얼마나 정답 구실을 하는가. 이게 문항 반응 분포야. 자, 스미 썼으면 이제 이해시켜 줄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연습을 하자. 자, 여기 보자. 머리 들고. 뭐냐면, 문항 반응 분포가 무슨 얘기냐면 저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 문항이 하나가. 한 1번 문제가 있는데 답이 1, 2, 3, 4번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 정답이 있고 이제 오답이 있잖아. 응? 근데 여기 봐봐. 정답이 너무 눈에 보여. 2, 3, 4번은 말도 안 돼. 응? 그치? 이거는 반응 분포가 어떠니? 이거는 영 아니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문제 내볼까, 얘들아? 이렇게 한번 내볼게. 다음 중에서 매력적인 영어 철자는 뭡니까? 1번 A입니다. 2번 E. 3번 나. 4번 을입니다. 어때? 문제 좀 황당하지, 얘들아, 그치? 쌤이 뭐라고 문제 냈어? 뭐 물어봤어?
가장 매력적인 영어 철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리고 정답 A번호를 1번을 A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이, 나, 을. 이 영어 철자가 아니잖아. 그치? 이 오답은 어떠니? 매력 없지, 진짜. 그치?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답 구실도 못하고, 그치? 그럼 이거의 경우는 문항 반응 분포가, 이건 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이렇게 되면 어때? 1, 2, 3, 4번에서 A, B, C, D. 이렇게 되면 어때? 이거는. 답이 가장 매력적인 철자가 A번이라 하잖아? 그래도 B, C, D도 매력이 있지, 이것도. 그치? 오답도 매력이 있는 거지. 매력이 있다는 건 헷갈리는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이게 한 50%일 땐 좋다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또 어떠니? 너무나 이건 변별력이 없는 거지, 그치? 이거는 너무나 학생들은 능력 자체를, 그치?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치? 요건 요렇게 내면 좋지, 요렇게. 이 을입니다, 입니다, A씨, 이렇게 섞어주는 거지, 그치? 50%,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문항 반응 분포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요 변별도는 뭐고, 요건 뭐고 다 알겠어? 자, 이제 뒷장 넘겨보자. 그러면 섬하고 세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또 좀 체크해 볼게. 자, 1, 2번 문제를 좀 체크해 보자. 1번 문제 어느 게 답일까? 한번 해봐봐. 이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걸려있지, 그치? 요거 이렇게 돼야 된다, 그치? 2분의 응시자수, 이렇게 돼야 되지. 요거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요거 2분의 응시자수, 여기 분모가 이렇게 돼야 돼, 분모가. 찾아봤어? 3하고만 해볼래? 1번 어때? 문항 곤란도가 크게 나올수록 그 문항은 쉬운 문항으로 봐야 된다. 이게 답이 맞지? 아까 처음에 이게 나왔었잖아. 여기 봐봐. 여기가 높은 거잖아. 여기가. 그치? 맞지? 근데 2번은 왜 틀렸을까? 계산해봐. 어떤 문항에서 상위 집단 100명 중 68명이며 하위 집단 100명 중 32명이 정답을 했다면 문항 변별도는 지수는 32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 요거 계산해봐봐. 요 변별도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자, 우선 어떻게 해야 돼? 상위 정답자 수가 몇 명? 몇 명? 68명. 그리고 하위 정답자 수가 몇 명? 32명. 그치? 맞지? 그럼 몇 명이 응시자야? 100명. 맞지? 그럼 계산해봐. 이거 몇 명이야? 36. 그치? 맞지?
그러면 2분의 100이니까 어떻게 나와? 요거 하면 50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분모가 그냥 100으로 봐야 되지, 이거를. 이거 100으로 그냥 놓고 봐야겠다. 그치? 여기 100명, 여기 100명이니까, 여기 총 응시자 수가 200명으로 봐야지. 그치? 이렇게 봐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상위자 100명, 하위자 100명이니까 총 합고는 200. 이거 나누니까 100으로 봐야지. 그치? 이거 없어지니까 36이 나와야지. 그치? 32가 아니지. 그치? 3은 어때? 사지선다형 문항에서 50명의 응답자 중 38명이 정답을 했을 때 추측요인을 무시한 문항 곤란도는 68%다.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봐봐. 문항 곤란도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가 몇 명? 정답자 수가 몇 명? 38명. 그치? 응시자 수는 몇 명? 50명.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아? 그럼 몇 퍼센트 나와? 계산해봐. 그치? 30을 50으로 나눠보, 38을, 그치? 30이 아니라 38이지? 30, 이거 나누면 되잖아. 그치? 몇 프로 나와? 아니, 이거 우선 여기서 계산해서, 그치? 요거 2로 하고, 그치?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몇 프로 나와? 76% 나오겠네. 그치? 여기 이제 분수 인내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76%, 그치? 이건 공식들 다 암기해서 해야겠다. 그치? 자, 4는 어때? 문항 곤란도가 0으로 나타나는 완전학습에 도달하고 또 볼 수 있다. 아니지. 여기 봐봐. 0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지 완전학습이야? 완전학습의 개념이 뭐지? 다 교육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이게 정답자 수가 다 몇 명이 나와야 돼? 다 나와야지. 다, 그치? 그러니까 응시자 수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0이 아니라 몇 프로? 100%, 100%, 100%, 그치? 0%가 아니라 100% 나야 완전학습이 되는 거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찾아봐. 2번은 금방 찾겠다. 2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이 돼야 돼? 아까 얘기할 때 여기 봐 얘들아 이렇게 문항 난이도 곤란도 문항 변별도 문항 반응 분포에서 아까 쓰면 오답의 매력이 어느 거라 그랬어. 이거 그치? 그러니까 오답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야 되는 A 쓰고 2, 3, 4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는 거랬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문항 반응 분포. 그치? 요게 답이 되겠다. 자, 3번 문제는 보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부적합한 것은 자, 쌤이 불러줄 테니까 옆에다 좀 쭉 써봐. 요거는 쓰지 말고 교재 좀 보자. 교재. 근데 교재는 너무 그치? 이야기가 응? 깊게 들어간 게 참 많아. 얘 어디에 있었나? 쌤이 불러줄 테니까 그 문제 옆에다 써봐. 자, 처음에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는
시험 문제의 일괄성을 나타내는 개수로, 시험 문제의 일괄성을 나타내주는 개수로 시험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 그 다음에 쿠더 리차드슨의 20-21은 옆에다 써봐. 문항 내적 동질성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문항 내적 동질성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썼어? 3번 번. 카파 계수는 두 명의 관찰자, 가로 열고 평가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확률. 두 명의 관찰자, 가로 열고 평가자, 가로 닫고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확률. 그러면 문항의 평가를 위한 지수는 4번이 카파 계수가 아니야. 이거는 평가자와 관찰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야. 카파 지수가 그래.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서 어떤 지수라는 건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건 끝내. 그래서 우리가 1, 2, 3의 경우는 문항의 어떤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고, 문항 평가공은 카파 계수는 관찰자 평가자를 평가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근데 교재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때 됐다. 거기까지는 읽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충 자료 뒷장 넘겨봐. 넘기면 이제 교육 통계라는 부분이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저기서 하자. 그럼 교재 뒤 학원 좀 쭉 넘겨봐봐. 학원의 뒤쪽에 있더라고. 그치? 넘기면 어디 있나? 453페이지 펴봐봐. 폈어? 453페이지 마지막 쪽에 교육 통계 기초에서 거기 이제 쭉 뒤로 설명이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거기서,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근데 여기는 뭐 크게 이렇게 또 역시 문제 될 건 없어. 근데 여기서, 요 표준 편차나 뭐, 그치? 뭐 부적 분포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요런 거는 거기서 또 정리를 하기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재 다시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서, 226페이지를 피면 평가 모형과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이렇게 돼서 목표 중심 모형에서 오른쪽 의사결정 접근 모형, 그 다음에 뒷장 넘기면 판단적 접근의 평가 모형,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쪽은 됐어. 이쪽은 어차피 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파트니까는 그쪽까지는 굳이 가지 마. 이거는 지워도 돼. 5절은 엑스핏이 해버려. 교육 평가는 여기까지만 정리해. 문항 분석까지만 딱 정리해주고 나머지 파트는 안 보는 걸로 정리해도 돼. 됐어? 뒷장 넘겨보자. 자, 235페이지를 피면 교육 방법 및 공학이 들어오지 않아? 근데 여기는 이제 중요 파트가 좀 몇 개 있어. 여기 이제 굳이 따지면 교육 평가나 뭐 상담 이런 쪽보다는 이쪽 파트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그래서 여기는 평균 한두 문제 제시를 하더라.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의미 있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일로 들어갈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쪽에 들어가서 조금 시간을 갖고 또 정리를 하자. 근데 저기 파트는 그래. 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저기도 좀 보자. 어디냐면 뒷장 넘겨봐. 뒷장을 넘겨서 이렇게 보면은 362페이지에 상담론 나오지. 근데 상담론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는 범위가 작아. 여기 상담론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도 딱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만 정리를 잘 해주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422페이지 펴봐봐. 교육 연구 및 통계. 이 파트는 뭐 가볍게 가는 파트니까, 그지? 뒤에는 교육공학과 방법 이쪽에 좀 의미가 있을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다시 상권으로 와서 교육사 앞에 정리하자. 응? 근데 교육사는 매년 두세 문제, 한두 문제 나오잖아, 거기도. 그치? 근데 교육사는 그거야말로 딱 근데 픽스된 거니까 한국사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거지, 교육사야. 뭐, 그치? 또 출제되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는 파트니까, 그치? 그렇게 알고 참고로 하자. 응?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응?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